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96번째 시간으로 우아한 친구들 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아한 친구들 2. 주광사는 남정혜를 꽁프 감습으로 하면서 코치를 해주게 된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가 된다. 그리고 어느 날 술집에 만나 술을 한잔하던 중 남정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술잔에 약을 타서 혼절시키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잠시 혼절 상태에 있던 사이에 사단은 이미 벌어진 뒤였다. 남정혜는 자신이 함정에 빠진 걸 알게 되고 협의를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본다. 자신의 알몸 사진이 남편에게 전송되고 그것을 알게 된 남정혜는 기겁한다. 아내의 사진을 전송받게 된 궁철은 안절부절해하고 내막을 듣게 된다. 그리고 주광산을 만나 폭행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주광산이 살해된 채 발견된다. 맨 먼저 그를 발견한 이는 남궁철이었다. 다 같이 친구들과 발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살해 현장에 떨어져 있었던 아내의 목걸이를 주머니 속에 숨겨둔다. 안궁철과 남정혜는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고 신문을 받는다. 궁철은 시신을 발견하고 15분 정도 후에 경찰이 도착하게 된다. 재호는 이비인후과 의사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상태였다. 아버지도 대형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형도 의사로 아버지 병원에 같이 있다. 또 다른 형은 인류 변호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자신이 반에서 1등을 하면 작은 형은 전교에서 1등을 하고 큰 형은 전국 1등을 하는 시기다.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형들의 실력에 언제나 기죽었고 주눅들었다. 어머니마저 잃게 된 상황이 되자 자신은 거의 혈연단신이 된 국민이 되었다. 아버지와 형은 아버지 병원으로 들어오라고 종용하는 상황이지만 그는 거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형과 아버지에게 부탁해 남정혜의 정교수 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잘나가는 의사지만 2년 전 아내와 이혼 후 홀로 살고 있다. 그녀는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상당히 잘나가던 재혼이었지만 결혼 후 비만이 와서 20kg의 체중 증가가 있었다. 그것이 원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다른 부분은 좋은 기념일에 관계를 갖던 중 재혼의 입에서 나온 어머니의 여자 이름이 한 원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같은 어디였던 남정혜를 지극정성으로 사모했고 사랑했다. 미국 유학에서도 같이 지냈던 사이라서 거의 가정사 내용을 모르는 내용이 없을 정도로 속속들이 그녀에 관한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 그녀에 관해서 정통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 같은 정신과 의사였던 그녀의 엄마에 관해서도 길까지 알고 있을 정도였다. 그녀의 생일 등 특별한 날에는 꼭 노란 장미꽃다발을 배달하였다. 손편지가 쓰여진 카드까지도 함께였다. 그러나 남정혜는 재혼을 밀쳐내고 안궁철과 결혼을 한 것이다. 재혼은 자신의 옛사랑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같이 학회에 참석해서 와인을 들고 그녀의 방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냉정한 그녀를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었다. 둘이 호텔에서 그러는 동안 궁철은 해숙이 감기 몸살이라고 해서 약을 사다 주러 간다. 그리고 술장을 차려준 해숙에게 유혹을 당하지만 궁철도 손쉽게 선을 넘지 않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재훈은 주광산을 통해 남정혜의 일거수일투족의 정보를 제공받고 정보 제공비를 주기도 한다. 그러던 차에 주광산은 생각이 바뀌어 재훈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녀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고자 한다. 그리고 5억 원을 가져오면 원본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그러자 남정혜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련에 쓰던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빌린다. 주광산은 돈을 받으면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 가서 생활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남정혜와 만나 협상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게 되고 협상은 결렬되고 심한 몸싸움이 일어난다. 그런 상황에서 옷장에서 숨어 살펴보던 재훈은 주광산에 극도로 광분하게 되고 살해까지 하게 된다. 주광산이 살해된 후 거실에 넘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안궁철이 다시
피자국 등 흔적을 제거하고 그 시체를 끌고 욕실로 이동해 팬티바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몸싸움을 하던 중에 그녀는 목걸이를 떨어뜨리고 빨간 하이힐도 내버려둔 채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온 것이었다. 주황산을 살해한 최재훈은 그를 살해할 때 사용한 살해도구, 트로피, 그리고 빨강 하이힐, 그리고 원본 자료가 담긴 USB 그것을 가방에 챙겨서 살해 현장을 떠난 것이다. 어느 날 오인방은 바다를 보러 떠난다. 항공철의 RV 차량을 타고 떠난다. 바닷속에 뛰어들어 20년 전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껏 물놀이를 한다. 궁철은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다. 재혼은 이혼한 전체가 돌아왔다. 형우는 영화 감독으로 100억 원의 영화를 포기했다. 춘복은 초기 치매 판정을 받았다. 중년 남자로서 다들 위기를 겪고 있었다. 고함 지르고 발부동 치지만 현실의 벽은 녹록지 않았다. 재훈은 자신이 주광산을 살해했다고 자백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는다. 처음에는 유능한 변호사인 자기 형을 불러서, 그리고 다음은 아버지의 능력 등에 의해 검찰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경찰서에서 풀려난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재차 경찰서를 방문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이 감추었던 증거가 있는 것을까지 밝힌다. 곧바로 경찰서 형사들이 재훈의 집을 방문해서 수색을 시작한다. 비밀의 방을 찾아내고 그곳에서 다시 비밀 공간을 찾아보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일주일 사이에 증거물이 깜짝같이 사라진 것이다. 그 비밀에는 두 사람의 용의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안궁철이었다. 재훈의 이혼 축하기념 파티를 하기 위해 친구들과 식사 자리를 갖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 궁철이 요리 솜씨를 발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요리를 위해 각종 요리 도구를 가져다 놓았는데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 재훈의 집을 찾은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재훈의 전처 모란이 집을 비워 비번을 알려줘 집에 들어갔다가 나간 것이었다. 그 모습은 고스란히 CCTV에 남겨져 있었다. 두 번째는 백혜숙이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용 가방 캐리어를 빌려가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 그녀는 빈손으로 왔다가 캐리어 가방을 들고 나간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모란이 재훈에게 미국으로 떠나면서 기속말로 전한다. 백혜숙의 가방은 빈 가방이었다고 말이다. 그러면 결국 증거물을 가져간 이는 한 사람만 남는 셈이다. 궁철은 주광산 살인사건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재훈이 주광산을 사주했고 그거를 통해 남정혜를 협박하고 궁지에 몰아넣었던 부분이 다 재훈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알고 크나큰 배신감에 휩싸인다. 그리고 재훈에게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실망감, 분노를 표출해서 절교를 선언하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길 희망한다. 그러나 그와는 예전부터 둘도 없는 친구였고 어린 시절 아들 유빈의 돌봄 등에도 재훈의 공헌이 컸었다. 마지막에 유빈은 하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이 된다. 그러던 중 비싼 상태의 유빈을 구하고 병원으로 데려간 이는 기묘하게도 재훈이었다. 의식불명 상태가 제법 오랫동안 계속되고 궁철과 정혜는 정성을 다해 아들의 회생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한다. 재훈에게 울며 불며 유빈을 살려달라고 업소하기도 한다. 백혜숙은 궁철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어 보기도 하지만 요지부동인 궁철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궁철에게 남정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얘기하고 그녀의 악행을 폭로하는 등 대립각을 세워보지만 궁철은 정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백혜숙은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처지에 있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을 대신해 교수부인 구영선에게 속죄하고 사죄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그녀는 옛사랑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들이대 보기도 했지만 재훈과 마찬가지로 궁철 부부를 갈라서게 하는데 실패한다. 그러나 주광산의 살인사건에 얽히고 설킨 내막이 드러나자 궁철은 더 이상 정혜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정혜도 궁철의 속마음을 알게 되고 서로 이혼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들 유빈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당분간 이혼은 접어두고 유빈의 회복에 집중하기로 한다. 궁철과 정혜의 기도와 간절함이 통했는지 기적은 일어났다.
서구의 원혼 제공자는 죽었던 만식이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유빈을 되살아난다. 이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게 되자 궁철과 정혜는 이혼한다. 그리고 정혜도 병원에서 휴직을 하고 떠난다. 궁철은 실직 상태에서 백기숙이 물려준 화양연화를 인수받아 경영하기로 한다. 친구 형우와 춘복과 함께였다. 재호는 최종적으로 자백을 하고 점검을 위치까지 고백했으나 그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점거 부족으로 인해 석방된다. 그리고 최종회에서 궁철에게 점거물을 어떻게 했냐고 추궁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라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묻는다. 궁철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고 그의 죄를 용서해준다. 재호는 최종적으로 기가던 중 조항산의 친구에 의해 흉기로 찔리는 부상을 당하게 되고 피를 흘리며 기거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남정혜와 조우에서 대화를 나눈다. 정혜는 재혼이 부상당했음을 눈치채고 문을 두드리지만 의식을 잃어가는 재혼은 혼자라고 만다. 최종으로 재혼을 살렸던 이는 궁철의 수일이었다. 3년의 세월이 흘렀다. 최재원의 부인 모란도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면서 그는 재원에게 그가 그의 마음속의 그녀를 떨쳐내게 되면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돌아간 것이다. 또한 백개수건 여행을 떠나며 화양연화에 관한 것 등을 남정혜에게 남기고 떠난다. 남정혜는 남편이 재원에게 돈을 빌려 백개숙에게 꿔준 것을 알고 그것을 재원에게 변제한 것이었다. 정혜에게 화양연화를 넘겨받은 궁철은 그것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재훈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고 술에 쩔어서는 형국이었다. 병원에서도 손을 떼고 오로지 술에 의지한 채 삶을 살아간다. 3년 후 다시 만식의 납골당에서 만난 친구들은 다시 우정을 재확인하며 삶을 힘차게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